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RN4870 또는 4871의 커맨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RN4870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커맨드 모드, 그리고 두 번째가 데이터 모드입니다. 근데 디폴트가 데이터 모드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커맨드 모드는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모드를 의미하고, 데이터 모드는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4870을 만약에 연결했다고 하면 달러를 입력을 하게 되면 커맨드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데이터 모드로 수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RN4870의 UART 통신을 위한 설정은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터미널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에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어떤 커맨드들을 카테고리화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에 어떤 값을 설정하는 거 set, 그다음에 가져오는 거는 get, 그다음에 어떤 액션을 하는 거는 액션, 그리고 뭐 기타 I2C나 SPI 등등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커맨드가 워낙에 많고 또 뒤에 따라오는 뭐 그 파라미터들은 당연히 저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되는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set 커맨드 중에서 이제 디바이스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한 커맨드인데, set name을 의미해서 s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뒤에 여기 괄호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변수를 의미를 하니까 sn,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어떤 스트링을 쓰게 되면 그 쓴 스트링으로 이 디바이스 이름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예제까지도 이렇게 저희 나타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 my device 하면은 aok라는 값이 리턴이 되면 제대로 이 설정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 디바이스의 이름이 이제 이때부터 my device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get인데요. get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제 GA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get authentication의 약자라서 이 설정된 어떤 그 보안 인증 옵션이 출력이 됩니다. 어떤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액션 명령어 중에 또 하나인데 kill이라서 K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커넥트된 퓨어 디바이스가 있다고 하면 이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디스커넥트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드된 디바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본드는 잘 아시죠? 한번 페어링 된 다음에 본드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페어링 절차 없이 바로 커넥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본딩이라고 하는데, 본딩의 리스트에 추가된, 그러니까 본딩 리스트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B, 리스트 본드, 리스트 본딩, 그래서 LB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개발을 하다가 아니면 또 사용을 하다가 이것저것 설정을 막 바꿨어요. 그런데 뭔가 꼬이고 잘 안 되면 저희 대부분 초기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sf고요. 팩토리 디폴트, 그러니까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파라미터가 이제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을 주시면 그냥 공장 초기화를 하고 디바이스의 이름이나 본드 리스트나 이런 그런 데이터가만 초기화가 되는 거고, 2를 뒤에 이렇게 2를 주시게 되면 서비스 테이블이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베디드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모든 데이터를 전부 싹 초기화하는 그런 옵션이니까요.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리붓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R,1 하게 되면 디바이스를 리부트하는 거고, 그 즉시 입력하는 즉시 재부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덤프 명령어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덤프 명령어를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디바이스 맥 어드레스, 그다음 디바이스 네임. 그래서 아까 만약에 set name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D 명령어로 이게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 적용이 됐는지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onnected device, 연결된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디바이스가 어떤 디바이스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이 D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피처들을 제공을 하는지, 사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서포트하는지, 만약에 핀 코드가 있다면 또 사용을 하는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S 명령어는요, set 서비스인데요. 이 모듈이 지원할 서비스를 설정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맵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내가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랑 UART, 트랜스페런트를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0x80하고 0x40을 더한 그 값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C0가 되는 거죠. 만약에 비콘하고 UART 트랜스페런트다 하면은 여기가 이제 40하고 20하고 더한 값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명령어 F는요, 모듈이 센트럴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스캐닝을 시작을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F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F 명령어 뒤에 대괄호가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셔널하다는 얘기고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F만 쓰셔도 되고 필요하다면 뒤에 이와 같이 옵션을 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각 옵션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스캔 인터벌하고 스캔 윈도우를 각각 직접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냥 F를 치게 되면 디폴트 값으로 스캐닝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결을 위한 설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니멈 인터벌, 그다음 맥시멈 인터벌, 레이턴시, 타임아웃 이런 것들이 이 s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설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터벌, 커넥션 인터벌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데이터 송수신이 빨리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짧아지지만 그만큼 이제 전류 소모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전류 소모량을 좀 튜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이턴시는 이제 이게 뭐냐면 페리퍼럴이 센트럴한테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커넥션 이벤트의 횟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몇 번 동안 응답하지 않아도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대한 응답하지 않는 횟수가 많을수록 전류 소모가 좀 더 줄어들겠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은 링크가 연결된 지금 커넥션 상태가 그러니까 링크가 끊어졌다고 판단하는 최대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타임아웃 값을 짧게 설정을 하게 되면 두 디바이스 간의 거리가 살짝 멀어져 가지고 커버리지를 좀 벗어났어요, 만약에. 그러면 바로 디스커넥트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길게 설정하게 되면 커버리지를 잠깐 벗어났다가도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서 통신이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게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타임아웃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은 요 타임아웃으로 설정할 수 있는 레인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0x000a부터 0x0c80로 되어 있는데 요 단위가 이제 10ms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최소값이 100ms고요. 최대값이 32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맞게 구현하시고자 하는 시나리오에 맞게 이 값을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커넥션 명령어입니다. 애드버타이징을 했고 스캔을 했으면 이제 연결을 할 차례잖아요.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 커넥션을 나타내는 C, 컴마, 그리고 뒤에 파라미터 0 또는 1이 들어가고 연결을 하기 위한 주소값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요 뒤에 오는 0이냐 1이냐는 이게 0인 경우에는 퍼블릭 어드레스를 얘기를 하고요. 1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랜덤 어드레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대부분 퍼블릭 어드레스고 요 프라이빗 랜덤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 연결만을 위해서 랜덤하게 생성되는 그런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 주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내고 그 값을 통해서 연결은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드레스를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 C 다음에 오는 파라미터를 1로 주게 되면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정상적으로 커맨드를 내렸다고 한다면 trying 나왔다가 바로 connect
라고 이제 연결 성공이 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될 거고, 어떤 연결이 되었는지 뒤에 또 따라오는 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